깊은 바닷속, 정말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죠. 거기서 미래 산업의 어떤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자원을 캐낸다,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대담한 도전에 나선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 줄여서 TMC입니다. 그렇죠. 태평양 한가운데 그 클라리언 클리포턴 해역, CCG라고 부르죠. 이 광활한 심해 평원에 주목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바닥에 진짜 뭐랄까 감자처럼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다금속 만간 단계. 이게 이들의 목표물입니다. 이야, 이름부터가 벌써 흥미로운데요. 다금속 만간 단괴라. 이 작은 돌덩이 안에 그 전기차 배터리나 또 뭐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여기에 꼭 필요한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이런 핵심 광물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고농축되어 있는 거죠. TMC는 이걸 이제 심해에서 건져 올려서 정제하고 필요한 산업에 공급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진 겁니다. 이게 언제 설립됐죠? 2011년에 설립됐고요. 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지점은 이 회사가 자원 개발을 하려면 국제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해상이니까. 그래서 나우루나 통가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국제해역에서 활동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국내법, 그 심해광물자원법 DSHMRA라고 하던데 이걸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바닷속 광물 캐는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국제적인 역학관계, 법률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플레이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TMC라는 회사 어떤 기회를 보고 여기에 뛰어들었나? 또 어떤 큰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흥미로운 도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핵심 정보들 위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육지광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심해 채굴만의 독특한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우선 TMC 사업 모델의 핵심부터 좀 더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G 해역의 망간 단괴를 채취하고 가공하고 정제하는 것. 이게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매력은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이 네 가지 핵심 광물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제일 뜨거운 광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니켈 광산 따로, 구리 광산 따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망간 단계 하나만 딱 건져 올리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야, 이게 바로 TMC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 셀링 포인트겠네요. 네, 그쵸.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여러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단일 채널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TMC 측은 자기들 방식이 기존 육상 광산 개발보다 환경 부담이 훨씬 적다고 주장을 해요. 환경 부담이 적다. 네, 땅 파헤치고 산림 훼손하고 또 엄청난 폐기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육상 광산은. 근데 이건 그냥 바닥에 놓인 단괴만 집어 올리는 거니까 환경 영향이 덜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 부담이 적다는 주장 말이에요. 네네. 아니, 심해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또 얼마나 민감할지 생각하면 이 주장은 상당히 좀 대담하게 들리는데요. TMC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나요? 그리고 환경 전문가나 단체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TMC는 이제 육상 채굴할 때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삼림벌채라던가 어마어마한 양의 폐석, 광미 처리 문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심해 채굴에서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뭐 원주민 이주 문제나 지역사회 갈등 이런 것도 없다고 하고요. 육상 채굴의 단점은 피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심해저를 이렇게 긁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퇴적물 기둥, 세디먼트 플루움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해류를 타고 엄청 넓게 퍼져나가서 해양 생물들의 호흡이나 먹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채굴 장비의 소음이나 빛 같은 것도 심해 생물 서식 환경을 불안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미지의 심해 생물 다양성이 영구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 채굴의 문제를 피하는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쩌면 더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이고 TMC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이게 뭐 친환경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이런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가 또 있나요? 현재로서는 TMEC처럼 이렇게 대규모 사모파를 목표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경쟁자는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전통적인 육상광산 대기업들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구리 쪽 강자인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니켈 구리 다 하는 발레, BHP 이런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 생산 능력, 탄탄한 유통망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인들이죠, 정말. 네. TMC가 아무리 혁신 기술을 내세워도 결국 이들과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 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거인들과의 싸움이네요, 진짜. 그렇다면 TMC만의 어떤 생존 전략 같은 게 중요할 텐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미국의 그 DSN-SRA 활용이나 태평양 섬나라들 후원 확보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DSNSRA 활용 모색은 좀 주목할 만한데요. 국제해적기구 ISA를 중심으로 한 국제규제 논의가 사실 복잡하고 좀 더디거든요. 네.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성공하면 좀 더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하거나 미국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거나 미국 시장 접근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법적, 정치적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그 자금력도 있고 해양 플랜트 운영 경험도 많은 미국 석유 기업들 있잖아요.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아, 그래요? 그 나우루나 tonga 같은 국가들의 후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있을 텐데. 그게 국제해저기구 규정에 따르면요. 공해상에서 심해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려면 특정 국가의 후원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아, 법적으로 그래야 하는군요. 네, TMC는 이 규정을 활용해서 나우루와 tonga의 후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CCG 내의 광구에 대한 독점적인 탐사권을 얻은 겁니다. 이게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 작은 섬나라들에게는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수입원을 약속하는 뭐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면 후원국들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심찬 계획, 또 복잡한 전략적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정작 시장은 이 TMC의 도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에 시킹 알파에서 퀀트 레이팅이 중립, 홀드 등급을 매겼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중립 등급. 말씀하신 대로 매수도 매도도 아닌 일단 지켜보자 이런 신호인데요. 이 등급이 나온 배경에는 TMC가 가진 어떤 극단적인 양면성,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선구자적 기회인데 동시에 아직 검증 안 된 기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심각한 환경 및 규제 문제, 이런 거대한 장애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부 지표들을 뜯어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져요.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걸 보면 무려 27배에 달합니다. 27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의 현재 장부상 가치,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27배나 높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산업 내 경쟁사들, 광물 채굴 기업들 평균 PB 비율이 한 2배 정도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와, 2배라 27배. 이건 그냥 높다 정도가 아니라 현재 가치보다는 오로지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군요. 그만큼 뭐 거품 논란이나 하락 위험도 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이걸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투자자들은 미래의 TMC가 심해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이익을 낼 거다, 이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 지표들은 뭐 역시나 안 좋겠군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회사 주식 1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내는가. 이게 현재 NM, not meaningful, 의미 없음으로 나옵니다. 적자 상태라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주가를 EPS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 P 역시 NM이고요. 현금 흐름을 봐도 운영을 통해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마이너스 4,100만 달러 수준이에요. 마이너스 4,100만 달러. 네. 반면에 동종산업 평균 기업들은 보통 한 3억 6,500만 달러 정도의 플러스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차이가 크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는 어떤가요? 보통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마련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의외인데요. 최근 연간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73%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라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대규모 상업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시점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다소 좀 우려스러운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와, 정리를 해보면 가치 평가는 되게 부담스럽고 수익은 전혀 없고 심지어 미래 투자마저 줄어드는 모습인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주가 움직임, 이 모멘텀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고요. 연간 상승률이 479%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죠. 같은 기간에 동일 섹터, 그러니까 다른 광물 금속 기업들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7%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이걸 보면 TMC의 479% 상승은 그야말로 뭐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 전쟁,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심해 채굴이라는 혁신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흥분, 그리고 특정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그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도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1년 사이에 최고 8달러 넘었다가 최저 1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25년 초만 해도 1.2달러 수준이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8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지금은 다시 4달러 후반대? 오늘 기준 2025년 8월로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니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네, 이 극심한 변동성 자체가 TMC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막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만큼 투자 위험이 높자는 증거이기도 하죠. 시장 기대 심리가 얼마나 뜨겁고 또 동시에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이 뜨거운 기대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들이 좀 보이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만 봐도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큰 손실을 기록했어요. 주당 마이너스 0.07달러 손실이었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향후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90일 동안만 봐도 애널리스트들의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횟수가 3번이나 되는데 상향 조정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계속 느려가고만 있군요. 네. 기존에 한 마이너스 0.26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가 이제는 마이너스 0.39달러까지 손실폭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꽤 엇갈린다고 하던데요. 목표 주가도 차이가 크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HC 웨인브룻 같은 투자은행은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웨두부시라는 곳에서는 기존 중립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으로 올리면서도 목표 주가를 11달러로 제시했거든요. 이게 이전에 아주 공격적인 목표가들에 비하면 좀 현실화된 수치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 한 4.86달러 정도랑은 상당한 괴리가 있죠. 네, 차이가 꽤 나네요.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매수 쪽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나 목표 주가 편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의 상업 생산 성공 가능성 또 장기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신호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막 뒤섞인 혼돈 상태, 딱 중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TMC가 기대를 걸고 있는 기회 요인, 강점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강점은 심해 탐사 그리고 채굴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위치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분야니까 만약 TMC가 정말 독보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걸 뭐 특허 같은 걸로 보호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First Mover Advantage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재련 기업이죠. 고려아연. 여기서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도 이런 기술력과 가능성을 좀 인정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고려아연은 이미 니켈 재련이나 이런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이들이 TMC와 손을 잡고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건 TMC의 망간 단계 처리 기술이나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금이 TMC가 기존에 계획했던 자체 재련 시설 건설 대신에 고려아연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망간 단계를 처리하고 실제 상업 생산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법 DSHMRA 활용 가능성 탐색 같은 움직임도 복잡한 국제 교제를 좀 우회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강점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일종의 규제 리스크 관리 전략이죠.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는 국제 해역보다는 특정 국가의 법률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정치적 변수나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사업에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핵심 광물 수요. 이걸 충족시키는 새로운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로 논란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TMC가 주장하는 대로 상대적으로 환경 영향이 적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방식으로 이 광물들에 대량 공급할 수만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봤는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림자 또한 매우 짙어 보입니다. TMC가 넘어야 할 산, 즉 위험 요인과 도전 과제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사업 모델 자체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 문제입니다. 실험실 수준이나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가 아니라 대규모 상업 생산 단계에서도 심해에서 망간 단계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채취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미지수예요. 수심 수천 미터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채굴 장비의 내구성 문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 그리고 육상으로 운반해서 재련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같은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환경 문제는 정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어쩌면 사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겠죠.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한 비용 증가 요인을 넘어서서 사업 허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변수입니다. 심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또 윤리적 논란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곧 국제해적이고 ISA나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채굴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죠.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업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속적인 적자 구조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심각한 재무적 위험 요인입니다.
최근 고려아연 투자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본격적인 상업 생산 설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처럼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달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게 된다면 사업 계획 자체가 좌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해상의 자원 개발이라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CCG 해역은 특정 국가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원개발권을 둘러싸고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문제나 환경 규제 기준을 둘러싼 의견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적인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죠. 이건 TMC의 사업 환경에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된 것처럼 전문가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실제 회사의 펀더멘털 사이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이는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고 향후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TMC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중립이라는 시장의 평가는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기회와 극단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걸 반영한 평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심해 광물이라는 미개척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 그리고 고려아연 투자 유치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밸류에이션 부담, 수익성 부재와 불투명한 미래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심각한 기술적, 환경적, 규제적, 재무적 위험 요인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정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미래 기술이라는 화려한 포장재만 너무 현혹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보다는 TMC가 실제로 심해 채굴 및 재련 기술의 상업적 구현 가능성을 정말 입증해낼 수 있는지, 또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환경 및 규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걸 좀 냉철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The Metals Company, TMC는 심해 광물이라는 새로운 프론티어에서 정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시장의 기대치와 아직 증명되지 않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기술, 환경, 규제, 자금이라는 정말 높고 험난한 장벽들이 가로놓고 있는 거죠. 네, 최근의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은 분명 이 여정에 청신호를 켰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망간 단계를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배터리 소재로 만들기까지 넘어야 할 기술적, 환경적, 재무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수익성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TMC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우리 인류가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기술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흥미진진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도전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심해,
어쩌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불리는 그곳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전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한 모험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TMC와 같은 도전자들의 행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